안녕하세요. 도마 안창호 선생님도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분은 예수회가 아닌 그냥 평범한 가톨릭 신자였죠. 그런데 독립운동가였던 홍범도, 이분도 유명하죠. 오동진 선생님. 이 두 분은 사제를 털어서 환단고기 30권을 인쇄하는 데 썼는데요. 그때가 1911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환단고기 북 콘서트 이런 것을 지금 보면서 많은 확실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와 이등방문에 대해서 책을 썼던 일본 사람의 얘기로는 이등방문 즉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일본도 영국의 제국주의를 따라서 식민지 침탈 정책을 국가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조선이나 중국을 침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을 따라서 이렇게 식민지 침탈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역사를 바꾸자. 이런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때의 일본은 가야 땅에 임나일 본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라는 거짓 역사를 조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그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 한사군을 통해서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다라고 역사를 왜곡시킨 것이죠. 그래야만 한국을 침략했을 때 한국에 있는 좀 지식인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을 그렇게 심어놨다. 너희는 100년 동안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일제가 떠나갔고 그 중에 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일제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행정 직을 나중에 맡게 되지 않아요. 미군이 이제 행정직을 그렇게 줬죠. 그 때문에 그 친일세와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인으로 둔갑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네 이권 때문에라도 한국 역사를 그냥 일본이 왜곡시킨 역사를 그냥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지껏 그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환단고기 북 콘서트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요. 중국은 사망오제를 부정했었다고 그래요. 이건 전설시대다 이래가지고 부정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긍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역사를 개편하는 것 중이죠. 근데 실제로는 사망오제는 동이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테오보키 씨는 여러분도 아시는 태극기의 8개를 5,500년 전에 처음 그린 그 동이족의 대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차근차근 지금 북 콘서트를 들으면서 배워나가는 중인데요. 요새 그 중도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도를 복원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구석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유적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라서 그것을 세계화 정부라 그것을 덮어버리고 지금 레고랜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에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환단고기를 중시하는 이런 분들이 역사를 중시하는 것인데 왜 중도 문제에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운동인데 그렇게 막 비난을 하시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요. 왜 이
상고사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현재 일어나는 그 역사 왜곡이죠. 이것도 그 중도 문제에 나서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그 이문영이라는 사람 만 55세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회가 세운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뉴미디어 에 이제 관심을 둬가지고 뭐 게임 시나리오 쓰고 이러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과학 소설, 판타지 뭐 이런 걸 썼는데 그 제목이 너무 이상해요. 색깔을 훔치는 마녀, 아이 뱀파이어.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만들어진 한국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 한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환단고기는 가짜 역사서다. 일제 극우사관을 이어받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유사 역사학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는 유사 역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조작과 망상, 허구가 되어버린 한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한국사를 이 사람이 책을 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그만큼 그 서강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겨레 신문사에서 어떤 돈을 받으면서 르포 같은 것도 쓰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거기 주필이 서강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도 엄청 돈도 후원해주고 막 그랬던 게 한겨레 신문이고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 난민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아시다시피 뭐 성평등이나 뭐 이런 페미니즘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신문이 한겨레가 됐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크고 그 주필이라는 사람이 서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아이 뱀파이어 같은 것을 또 책을 썼을까? 뭐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는 짓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흥미로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리신 그 페이스북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 애가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 제발 저 사람 텔레비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만 나오면 아빠가 욕을 하면서 술을 마셔요. 참 웃을 일이 아니죠. 실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쓸데없이 연출을 하거나 거짓과 꼼수, 전략 이런 걸로만 정치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언론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40개국에서 40위를 하는 한국의 언론 사정입니다. 매스컴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였냐면요. 대통령이 최근에 방문한 공공임대 두 채에 무려 4천만 원 인테리어를 미리 해가지고 곰팡이나 누수 이런 거 감춰지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한번 하는데 4천만 원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꼼수, 조작 이런 걸로 점철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 건강을 위하지 않는 것에 진짜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 가족도 상당히 가톨릭이십니다. 물론 예수의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탑 레벨에 가 있지도 않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런데 뭐 하늘같이 받들죠, 신부님들을.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를 거쳐왔죠. 근데 보면은 애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봉투를 꼭 줍니다. 그리고 뭐 1년에 제사 지낼 때 대신 지내고, 뭐 연초에 설날에 또 대신 지내고, 추석 때 대신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그 봉투가 가게 돼 있어요. 그 많은 돈이 진짜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유럽에서는 신자들 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한국의 그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처럼 맹목적이지가 않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거나 뭐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1540년대의 예수회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성들을 상호 부조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침서 제6장에는 과부를 유혹해서 상속금을 뺏는다,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연세 많이 드신 여자 노인,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이제 뭐냐면은요, 뭐 과부면 더 그렇겠죠. 이제 상속을 시키지 말고 돈을 후원해라, 그 성당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그런 압력을 하는 신부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회가 이 돈과 연관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 그 관리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금으로 치장하잖아요. 무슨 종교, 그래놓고 뭐 지금에 와서는 무종교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